에, 갑자기 넘어가네요. 타이틀이 원래 없었나? 자, HSL 이영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뭔가 화면이 돌아갈 줄 알았는데. 네네. 원래 없었나? I can do it. 그러니까. 없어졌네요. 아, 네네. 넉넉고 있다가 네네. 또. 자, 네. 사파이어 레피지가 네네. 나옵니까? 네네. 일단 1월 10일 이제 출시했고요. 출시했어요? 네네. 출시는 했는데 양산은 또 2분기부터 본격 양산을 한다고 합니다. 네. 출시하고 양산이 좀 시점이 다른 건 또 좀 특이하게 하긴 한데 어쨌든 2019년부터 나온다고 했던 사파이어 레피지가 드디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DDR5 뭐 DRAM 쪽에 그 계속 그 얘기 반복된 멘트고 네네. 저긴 한데 네. 조금 훈풍이 좀 돌까요? 네, 일단 그 아비코 전자는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비코 전자가? 네네. 이제 DDR5 어떻게 보면 가장 퓨어한 주식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네, 일단 이제 모멘텀은 조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네, 그래도 뭐, 네, 좀 더 이제 좀 그동안 기다렸던 만큼 좀 더 세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뭐 바람이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좀 교체 수요가 확실하게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저는 이제 제가 앵커님이랑 같이 방송했지만 이제 DDR5 관련 이제 가장 퓨어한 소재지로 아비코 전자 그리고 이제 5세대 SSD 그러니까 PCI 익스프레스 5.0 버전으로 이제 테스터하는 네오셈 네. 두 개 회사가 가장 좀 시총도 작고 약간 굉장히 좀 퓨어하다 막 섞여 있지 않고 막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수하다. 네네 맞습니다. 퓨어. 네. 퓨어 네. 하여튼 인텔의 서버용 CPU 사파이어 레피즈가 몇 년 동안의 틈을 들이다가 드디어 이제 출시는 되는데 양산은 5월? 네네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이제 어떤 테스트 물량 정도인 것 같고 진짜 제대로 물량이 풀리는 거는 이제 한 5월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그때 되면 또 관련된 뭐 이 서플라이 체인들이 움직일 거고 공급망들이 그렇죠. 주가는 벌써 반영이 서서히 되고 있다. 네, 이 얘기 맞습니다. 잠깐 들어봤고 네. 애플이 이러면 올해 보면 VR 헤드셋을 첫 공개한다고 이건 뭔가? 이제 애플 XR이 원래는 올 초에 이제 나오기로 돼 있다가 이게 양산이 하반기에 이제 출시가 되기로 이제 스케줄이 알려졌는데 이게 이제 미리 제품을 공개하는 이 행사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뉴스 보도가 됐는데요. 뭐 애플이 공식적으로 코멘트한 건 아니고 일단 이제 언론에서 이제 취재를 해서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 그럴 경우에는 또 이제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 수가 있죠. 네.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FPCB 납품하는 뉴프렉스라는 회사가 오큘러스 퀘스트에 이제 FPCB를 납품하기 때문에 PCB를? 네네. 요거는 이제 좀 이제 본업에 약간 좀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냥 모멘텀으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나무가라는 회사가 이제 카메라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든지 뭐 이런 SL이라든지 뭐 이제 레이저 관련해서 뭐 이런 쪽으로 라이다 뭐 관련된 이런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선익 시스템은 좀 어때요? 선익 시스템도 뭐 네 그렇죠 이제 그렇죠 이제 이게 디스플레이가 뭐 올레도스라고 하죠. OLED 온 실리콘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통 3000 ppi 그래서 APS 홀딩스하고 그 관련해서 이제 선익 시스템이 항상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 이제 증착기 증착기 쪽으로 이제 뭐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케이. IT 쪽 뭐 묶어서 CES를 연결해서 지금 쭉 훑어보는 거니까 뭐 IT는 연결해서 뭐 이번 CES는 느낌이 어떻든가요? 뭐 일단 오프라인 행사가 이제 정상화됐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이제 코로나19 이전에서 이제 규모가 80% 수준까지 올라왔었고, 사실 작년 행사가 너무 좀 처참했죠. 작년에 이제 출품한 기업들도 적었고 온라인 행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슈도 덜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뭐 4,500여 개 업체들이 이제 참가를 했고 그리고 이제 뭐 기조 연설자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쟁쟁한 사람들이 나왔고 좀 특이한 이번 행사에서 좀 특이한 걸 몇 개를 좀 짚어보자면 존디어라는 농기계 업체가 기조 연설자로 CEO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농기계. 네네 맞습니다. 근데 막 사실 자율주행이라기보다는 애매한데 그 원거리에서 원격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그렇죠. 네. 저게 자율주행인가? 물론 뭐 농기계 그 정도 기술도 대단한 겁니다. 물론 이제 이 포크 하는 회사 뭐죠? 버킷. 밥캣. 밥캣의 그 시연이었군요. 580km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리모트 이렇게 리모트가 아니라 좌석에 앉아가지고 똑같이 조정하면 580km 떨어진 데에서 기계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렇죠. 그게 메타버스죠. 그건 메타버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농기계는 뭐 자율주행 이렇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연관을 쭉 지어서 오늘은 네네. 어떤 기업을 뜯어볼까요? 최근에 로봇이 핫한데요. 네. 오늘 좀 주가가 밀리긴 하는데요. 네, 조금 쉬어가긴 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워낙 또 삼성전자 투자 발표 이후로 네, 계속해서 주가가 좋기 때문에 그건 뭐 풍문이니까. 네네. 뭐 하여튼 그래도 삼성이 지금 로봇에 대단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정도인데 네네. 그 밸류 그래갖고 이제 그런 산업 체인들 연결되는 공급망들과 관련 기업들이 막 되죠. 그리고 확산 어떤 흐름으로 보자면 여기 이제 핵심 부품인 감속기를 납품하는 그래서 감속기 국산화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SPG라는 회사를 SPG. 주목해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감속기가 대부분 이제 일본 업체들이 좀 많이 대부분 일본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PG. 네네. 오늘 제가 그 일발장자는 저희 코너 이름이고 한발에 CJ CGV를 했거든요. 네네. CJ CGV의 3D, 4D. 특히 이제 4D 영화 가면 좌석이 막 움직이고 그죠. 바람도 나오고. 그 모터 SPG가예요. 네네, 맞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네네. 그렇죠. 자, 그래서 SPG가 로봇의 어떤 기업인지, 기업을 좀 더 뜯어 주시면. 일단 SPG는 원래는 가전용 이제 모터 이런 쪽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모터 전문 회사고요. 다품종 수량 생산이 맞습니다. 한 제품만 3,500여 개 되기 때문에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매출의 비중은 한 67% 정도는 가전 쪽입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이제 한 33% 정도가 이제 지금 자동화 장비 쪽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로봇 쪽, 감속기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가전 쪽은 마진율이 한 5% 정도밖에 안 되니까 박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계속해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산업 자동화 쪽이 10% 내외의 마진율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로봇용 부품이 늘어날수록 회사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주가적으로는 굉장히 좀 매력적입니다. 그 초소형 전기 모터부터 시작해서 전기 모터라고 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 뭐 이 자석에다가 코일이 막 감겨져 있고 막 뜯어보면 막 이렇게 회전하는. 그렇죠. 그게 이제 고속 회전, 뭐 저속 회전, 뭐 이거 힘을 늘리는 거, 그다음에 정확히 멈춰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이게 되죠. 다 모든 그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제어하는 대로 이제 작동하는 게 그런 이제 모터고요. 그렇죠. 저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은 이제 그 AI라는 인공지능이 물리적으로 로봇의 그 뭐 팔이 됐건 뭐가 됐건 사람한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어떤 방송 출연하셨던 분 연관 기업 때문에 물어봤는데. 그 왜 우리 체스를 초등 외국에서 그렇죠. 초등학생하고 이 인공지능이 두다가 그렇죠. 손가락을 잡아가지고 맞아요. 부러뜨려 버렸죠. 맞습니다. 이제 그 초등학생이 치팅했다라고 해서 이제 그 AI가 그렇게 이제 손을 잡았는데 손을 꽉 쥐어버린 거죠. 부러진 거죠. 근데 AI가 잘못한 거고 모터는 잘못한 건 없고요. 그래서 정확히 이제 이 뭐 여러 가지 센서들이 부착이 되겠지만 맞습니다. 자, 국산화에 성공한 SH 감속기. 이게 뭔죠? 일단 이제 감속기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일단 유성 감속기라는 게 있고 유성? 유성. 요 유성 감속기는 약간 직진 운동만 하는 로봇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뭐 라인들, 뭐 디스플레이 라인 이런 데 막 들어가는 뭐 리니어한 것들 이런 것들이고 SR 감속기라는 게 이제 그런 어떤 스마트 팩토리 쪽에 많이 쓰이는 거고 관절이 이렇게 꺾어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뭐 로봇 팔에 이제 쓰이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핫한 협동 로봇 쪽은 SH 감속기입니다. SH 감속기인데 뭐 자동화 로봇,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하고 협동 로봇의 좀 컨셉이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산업용 로봇은 보통 억 단위고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위험하죠. 그래서 펜스 같은 것들을 많이 쳐놓는데 협동 로봇은 사람하고 로봇이 같이 일하는 거기 때문에 덩치가 좀 작고 그리고 이제 가격도 수천만 원 단위 정도고요. 그리고 AI 제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위험하게 이렇게 작동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자동차에도 도어가 있잖아요. 문이 4개, 뭐 4개짜리, 2개짜리 있고 뒤에 트렁크 도어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센서 기능이 잘못돼가지고 딱 사람이 손이나 육체가 딱 꼈는데 확 끼고 들어가면은 큰일 나죠. 되게 섬뜩한 이야기네요. 그래서 그런 센싱하는 것들도 중요하고 그거를 맞습니다. 이제 구동하는 모터도 중요한 거고. 굉장히 중요하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일단 이제 그래서 지금 SH 감속기 쪽이 사실은 이 회사가 가장 기대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매출은 미미해요. 왜냐하면 SH 감속기 같은 경우는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버 시스템즈라는 회사가 네. 너무 압도적입니다. 너무 압도적이고. 일본 얘기하면 그런데. 네. 그 회사가 세계적인 독보적인 회사인데 보통 이제 로봇 개발자들이 일단 자기들 캐파 준비할 때 일단 하모닉부터 찾아갑니다. 그래서 네. 물량을 얼마나 줄 수 있는지 뭐 사실 뭐 저도 최근에 로봇 엔지니어하고 만났는데 그 AS도 요청하면 혼난대요. 자기가 사는데. 네, 국가을이 바뀌었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도 국산화에 대한 니즈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SPG 같은 회사들을 키워서 약간 이제 일본 회사들의 영향력을 좀 더 줄이고 요걸 지렛대로 해서 좀 더 이제 컨트롤하려는 그런 뭐 흐름도 있습니다. 네, 참 일본 업체들. 네. 해외 시장 진출 우리 SPG는 좀 하고 있나요, 기대감이? 네, 뭐 일단 이제 삼성전자가 해외에다가 팹을 많이 꾸리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테일러에도 지금 팹을 꾸리고 있고 갤럭시. 여기에 네네 같이 이제 그 클린룸 쪽에 이제 설비 들어가는 쪽에 뭐 모터 이런 쪽에 이제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 회사가. 클린룸 그러면 신성이 엔진데? 그렇죠. 우리 앵커님이 최애하시는. 네. 뭐 그리고 이제 지금 2021년에 이제 미국 최대 공작기기 업체에다가 이제 CNC 장비에 들어가는 감속기가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네. 이제 물량이 계속 늘고 있고. 정밀계측기, 뭐 CNC, 뭐 네네, 절삭 공구에 맞습니다. 들어가는 뭐 이런 공작기계. 것들이죠. 공작기계. 맞습니다. 그런 거에도 들어간다. 네네, 해외 진출로. 네. 전방 산업에 대한 우려도 존재를 좀 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고 실적 부분도 좀 점검해 주시면은. 네, 일단 작년 매출이 한 4,400억, 그 영업이익은 한 280억 정도가 추정이 돼요. 네. 아직 뭐 공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 현재 시총이 4,125억 정도 되고 있고요. 네. 올해는 약간 그 성장을 할 거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한 4,500억 정도, 영업이익 한 300억 정도로 이제 내다보고 있고요. 네, 일단 이제 그 리스크라는 부분은 일단 가장 매출의 한 70% 가량을 차지하는 가전 쪽이 약간 어떤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둔화가 좀 걱정되고 약간 로봇 쪽은 지금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네. 가전 쪽 뭐 그렇죠. 네. 로봇 모터. 네네. 자, SPG는 여기까지 다 봤고 더 추가로 할 건 없죠. 그러니까 뭐 로봇 산업에 되면 사실 로봇 그러면은 글로벌하게 가장 탑픽 인지되는 거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네. 현대차가 인수한. 네네. 정인선 회장이 이제 지난해 CES에서는 로봇 개를 끌고 들어왔잖아요. 맞습니다. 올해는 안 가셨는데. 그렇죠.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뭐 US 로보틱스, 네네. 뭐 이런 회사들이 로봇의 어떤 상징. 네네. 그리고 또 뭐 좀 인지도라면 그래도 일본의 뭐 건담? 그렇죠. 이제 건담은 아직 안 나왔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한국에서 가장 비슷한 회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카이스트에서 그 휴보라는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하던 팀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그 회사는 감속기 빼고는 다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 감속기가 없기 때문에 감속기 빼고 대부분 기술을 수직 계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앵커님 말씀하신 로봇개, 그거는 이제 4축 로봇이죠. 그리고 이제 2축 로봇은 휴머노이드 로봇이고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방위 쪽, 그러니까 방산. 내도 사실 로봇이 지금 많이 활발하게 논의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전부터 그랬지만 또 일본이 좀 군비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 다음 주에 뭐 아랍에미레이트, 중동 뭐 방산 수출하러 또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방산 쪽으로는 뭐가? 일단 이제 방산 쪽은 사실 그 이제 정보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로봇 개에다가 위에 그 총을 달면 그게 바로 방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쵸. 네,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런 시제품들이 뭐 무기 박람회 같은 데서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그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들에다가 그 무기만 실으면 이게 되기 때문에 드론도 이번에 보시면 그 드론 기술에다 그냥 수류탄 다니까 이게 드론 폭탄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했었고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사람 대 사람으로 싸우는 것보다는 이제 기계끼리 터미네이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SPG 오늘 들어봤고요. 로봇 물론 오늘 주가는 조금 뭐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당장 노는 건 아니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좀 못다한 얘기 또 좀 이따 저랑 유튜브 39분 증권방송에서 하시고요.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